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좀 오랜만에 인사를 좀 드리죠.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좀 무너졌어요. 뭐 안타깝긴 한데 지금 자리에서 뭐 거래량이 아예 없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여러분께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몇 타점 드렸던 것처럼, 그죠? 지금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은 한 번 더 조정 후에 급등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자리에서 뭐 급등은 아니더라도 당연히적으로 한 번 더 딛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내일 자리나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어쨌건 이러한 하락 구간에서 들어온 매수의 주체들이 나가는 흐름은 일단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흐름,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물을 타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께 확실한 해법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라이브 일정은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좀 일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하게 되면은 아마 18일 정도에 할 것 같아요. 17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할 것 같은데,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내일 모레 일정이 있으면 못할 것 같은데, 혹시나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 이번 주에 참여 가능하신 분들 있으면요,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EN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라이브 링크 저번처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번 주에도 많은 분들 참여하셨죠? 아, 저번 주가 아니라 언제죠? 10월 28일. 이때 확실하게 좀 말씀드렸죠. 10월 28일에 라이브 했을 때 거의 한 60분 정도? 70분 정도 들어왔는데,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죠. 조회수가 800이고 라이브고, 이쪽에 좋아요도 보이면 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봤었는데, 마찬가지로 라이브 한 번 더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혹시나 이때 물타서 탈출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한번 탈출했다라고 알려주시고요. 탈출 못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문자 보내셔서 라이브 링크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건 지금 자리에서 EM플러스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죠. 큰 이슈는 아닌데, 율호라는 기업을 인수한다고 나왔습니다. 율호라는 2차 전지 이 블랙매스 관련 기업인데, 이 블랙매스가 뭐냐면요, 폐배터리 있잖아요. 폐배터리, 저도 옛날에 잠깐 공부했었는데, 폐배터리를 막 갈아요. 아주 미세하게 갈면은 여기서 니켈과 코발트, 그죠? 이러한 물질들을 추출하는 겁니다. 제가 뉴스를 보여드리는 게 좀 편하겠죠, 아무래도. 자, 보시게 되면은 유로 2차 전지 사업 시동 걸었다라고 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2차 전지 회사를 좀 인수한 겁니다. 자, 보시면은 떠오르는 블랙매스 시장, 유럽 신사업 눈길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 확대해드리겠습니다. 자, 전기 자동차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폐배터리 리사이클 산업 역시 배터리 가치 상승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자, 당연한 겁니다. 2차 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은요, 2030년도부터 본궤도에 오르면서 수익이 극대화될 거라고 하는데, 그 전부터 전기차 어떻게? 자,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폐배터리도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 수요 자체가 2023년도, 24년도부터 전기차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 배터리가 수명이 다하는 4년에서 5년, 그 후인 2020년대 후반부터 폐배터리 사업이 조금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이 폐배터리 관련돼서 뭐예요? 블랙매스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블랙매스는 폐배터리 수거 및 분쇄를 해서 검은 가루 형태의 중간 가공품을 말한다. 이후 후처리 공정을 통해 배터리용 양극재의 주 광물인 니켈과 코발트 그리고 리튬까지 추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블랙매스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향후 수년 안에 여러 경쟁사들이 블랙매스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나스 상장사 아쿠아메탈스 지분을 인수해 주요 주주로 등극한 국내 코스타 상장사 유로, 그죠? 미래 사업이고 아쿠아메탈스라는 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겁니다. 어디가? 유로가. 근데 이 유로를 인수한 게 누구예요? EM플러스다. 이것만 보시면은 EM플러스가 어떻게 해서든 2차 전지로 어떻게 엮어서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라는 건 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2차 전지 기업 관련돼서 심층 분석 리포트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전지 관련돼서 이 기업이 굉장히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과연 EM 플러스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추후에 저는 일단 EM 플러스가 어떻게 해서든 엮어서 주가를 다시 반등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월 달에 뭐가 있죠? 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고 추가적인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는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단기적으로 2차 전지 기업으로 지금 잠깐 변해 있긴 한데요. 어쨌건 뭐요? 2차 전지 사업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로 엮어서 올라갈 텐데 이 블랙매스 사업을 하고 있는 유로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단 말이죠. 누가? EM 플러스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2차 전지 이슈로 한 번 더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제가 EM 플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은 드릴 수 없어요.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관련돼서 꼭 이번에 반등해서 급하게 좀 강하게 반등하면은 일단 매도하고 나오자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요거 리포트는 뒤에다 좀 넣어 놓을게요. 영상 뒤쪽에.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 안티가 아니라 EM 플러스 관련돼서 제가 여기서부터 여러분께 매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분은 아직도 존재할 거고요. 혹시나 이때부터 영상 보신 분들, 꾸준히 챙겨보신 분들 있으면은 댓글에다가 공감하고 있다. 공감 두 글자만 좀 남겨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이거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탈출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추후에 아직까지 탈출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꼭 탈출하시길 바라고요. 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자? 반드시 매도하자. 그죠? 공감 한 번씩만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벗겨내고 다시 횡보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이 구간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로서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EM 플러스 관련된 라이브 참여는 뭐라고요? 위에 번호로 EN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유로 관련된 기사 지속적으로 읽어볼게요. 자, 보면은 이쪽에서 7월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배터리 재활용 기업 아쿠아메탈스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63억 규모의 신주 인수하는데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쨌건 그냥 유로가 블랙매스 사업을 하는 아쿠아메탈의 지분을 인수했다. 요런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아쿠아메탈 센터 별로 크진 않죠. 별로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아니 이런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나스닥 상장 조건 까다로운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기업의 전부가 아니겠죠. 뒤에 공장이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걸로 어떻게 상장을 합니까? 동네 마트도 아니고. 아시겠죠?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EM 플러스가 직접 인수한 게 아니고 유로가 인수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가 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중요한 거는 앞으로 추가적인 이러한 부분 아쿠아 메탈스가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일단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2차 전지 사업이니까. 그래서 읽어보면은 딱히 다른 건 없죠. 다른 건 없고 유로 차트 한번 볼까요? 유로 차트 어떤지 볼까요? 제가 미리 보고 왔지만 체크 한번 도와드리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 사채가 좀 나왔거든요. 사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다. 우리가 지금 추세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하방 압력이 강한 상태입니다. 이 상방으로 좀 가려면요. 첫 번째로 이러한 저항 구간대를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럼 즉 지금은 일단 추세 자체는 하방 추세가 조금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통되는 시가총액 자체가 1,400억 정도로 그렇게 낮은 시가총액은 아니고 이 고가권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EM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죠? 4배 거의 1조에 달하는 시가총액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유로도 마찬가지. 지금 자리에서 시가총액 낮더라도 나중에 올라가면은 높은 시가총액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유로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EM 플러스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쪽에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도 수도 계약 체결했다. 자, 나오는데 양도인 태영 ENG 홀딩스 이혜정님이 이제 양도를 한다. EM 플러스와 셀라우 투자조합의 양도를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한 주당 얼마에 양도하죠? 한 주당 5,000원에 양도합니다. 꽤 나름 비싼 가격이죠. 지금 가격에 비하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약 일자가 11월 9일이고요.
잔금을 언제 납입하냐가 바로 12월 26일입니다. 잔금 납입.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EM 플러스가 유로를 인수함에 따라서 아직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계약금 자체가 50억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유로를 인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로가 여기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뭘 봐야 된다? 전환사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봐야죠. 왜? 얘네들이 올릴지 안 올릴지 판단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최근에 나온 분기보고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가 있는지 없는지. 자, 증권 발행을 총한 자금 조달 사항 하나가 남아있네요. 그죠? 자, 보면은 50억짜리 220만 주 2,200원짜리가 남아있습니다. 최근에 상장돼 있는지 볼게요. 8회차는 안 됐네요. 아직 전환가액 조정 2,000원. 그러면은 얘네가 조금 주가를 올릴 수도 있겠다. 아직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얘네가 도대체 발행한 애가 누군지 봅시다. 자, 발행한 애가 밑에 나오겠죠? 보면은 일상홀딩스는 무슨 회사지? 일상홀딩스? 얘네가 지금 전환사채에서 50억 납입을 해준 애들인데 얘 파볼까요? 검색을 해봤는데 뭐 특이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는 건 없네요. 그죠? 뭐 나오는 건 없고 뭐 없네요. 그죠? 뭐 없다. 근데 우리 EM 플러스를 보면 알겠지만 이 전환 사채가 나갈 때쯤에 어떤 게 나오죠? 나갈 때쯤에 재료가 나오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 8회차의 전환 사채를 매도하기 위해서 재료를 발생시켜서 그림은 그래요. 그림은 재료를 발생시켜서 유로를 급등시키면서 유로를 인수한 EM 플러스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좀 조건이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뭐 맞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작전 세력들이 앞으로 유로를 주가를 무너뜨리는지 아니면 지켜주는지 이것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EM 플러스 돌아와서 지금 자리에서 유상증자 납입일이 조금 더 연기되는 것 같은데 그죠? 보시면은 다시 한번 좀 연기가 조금 많이 됐죠. 내년 2월 29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땐 원래 얘네가 유상증자 납입하기 전에 이때 있죠. 이때 보면은 아시겠지만 저번에 연기하기 전에 이틀 전에 연기했습니다. 이틀 전에. 그러면 주가 급락시켰죠. 근데 지금 보면은 11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나온 게 엊그제니까 며칠이죠? 거의 11일 전에 10일 전에 조금 공시를 띄워준 건데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 유상증자 납입 지연 이슈로서 주가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 공시도 넉넉 잡아서 12월 24일, 1월 24일, 2월 24일 즉 이 유상증자 돈이 안 들어온 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기간을 3개월 뒤로 미뤘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가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개월 미뤘다고 합시다. 그럼 주가 작업하다가 이거 납입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겠죠. 그죠?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지 않고 이 3개월 동안 이 확실하게 전환사채 나올 거 있죠. 11월에 100억인가요? 100억짜리 3,700원짜리 나올 거 있죠. 이거 주가 작업해서 팔아먹는 동안 이 유상증자 납입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12월 24일에 납입한다라고 하면은 이때 12월 중소부터 작전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때 납입 안 되면 어떻게 주가 무너지겠죠.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뜸을 길게 잡은 거지 않을까라는 조금 긍정회로를 좀 돌려봅니다. 왜? 여러분들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제가 긍정회로 돌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지금 자리에선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구간에서 매도 못하신 분들 지금 구간에서도 매도 못하신 분들 어떻게? 여기서 매도하기엔 너무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전환사채 세력들이 물량을 던질 구간 한번 반등하는 구간 이 구간에 반드시 털어내자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EM 플러스 관련된 라이브 자 말씀드립니다. 010-9201-6329 이쪽으로 EN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저번에 여러분께 확실하게 대응했던 것처럼 이때 여러분께 대응해서 추가 매수해서 탈출해라. 그리고 마지막 이때도 2차 이 3차죠. 3차 라이브 할 때 매수해서
탈출하자 맞췄던 것처럼 지금 자리에서 이 분봉에서 단기적인 흐름, 이 흐름을 이겨내고 하락하는 흐름을 횡보 구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구간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드시 라이브 참여하셔서 대응 받으셔서 어떻게 하자? 반드시 반등할 때 정리하자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업 목적에만 2차 전지를 추가해서 주가를 급등시킨 회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좀 체크해야 되는 것은 2차 전지 기업들이 앞으로 제대로 된 기업과 제대로 되지 않은 기업들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매출 및 실적에 따른 기업 분류를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기술적인 분석, 종목별 매매 구간 대응 전략.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은 매출 및 실적에 따른 기업 분류. 왜냐면은 이러한 기업들 100개의 기업 2차 전지 한다고 까분 이 100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 전부 다 어떻게 하한가로 꽂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세요. 자, 위에 구간 테마 업종 신사업 허위 공시 주의 공시 후 55%는 추징 내역이 전무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거죠. 불공정 거래 엄중 조치하겠다. 자, 이거는 상장사들이 테마주로 꼽히는 2차 전지 등 신사업을 추가한 후 실제로 추진한 내역이 전무한 사례가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차 전지 한다고 하는 회사 중에 어떻게 사업을 안 하고 주가만 끌어올리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 몇 개? 100개의 기업이다. 이거 제가 정리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2차 전지 기업 하나 가지고 계신데 찝찝한 기업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가셔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무늬만 번지르한 2차 전지 기업인지 아니면 진짜 2차 전지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눈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떻게? 조사 결과 나오는 순간 하한가로 꽂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허위 신산업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된 종목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한 회사가 각각 125개사, 92개사로 가장 많았다. 몇 개요? 125개사. 그러면 이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한 가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받아가세요. 이거 안 받아가셔서 나중에 조사 결과 나온 다음에 주가 하한가 가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33개 사 중 사업 추진 현황이 존재하는 회사는 104개사로 45%였다. 추가한 다수의 사업 모두 추진 현황에 있는 회사는 83개사 36%였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55%의 경우는 추진 내역이 전무했다. 조사 결과 나오는 순간 하한가 꽂히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몇 개사? 125개사. 이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보면은 금융감독원은 점검 과정 및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한 것을 노려 최대 주주 관련자가 전환사채를 전환한 후 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 철회하는 등 부정거래 혐의 기업도 일부 발견됐다. 그죠?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놨으니까 반드시 매출 및 실적에 따른 기업 분류, 즉 실적이 나오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확실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25개사만 있는 거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꼭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회사가 과연 이 기업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